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진실가수 제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그 저번에 12월 작년이죠. 2021년 12월 12일인가요? 대조선 삼만 역사학회 그 송년회 때 했던 강의를 그게 녹음 상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기도 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좀 더 보강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랑 이 딥스와 같이 연결을 못 시키세요. 그 한국 그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연결 지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예. 자, 사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지금 한국의 상황들 있죠? 그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예, 어, 한국의 딥스들이 어떻게, 지금 마이크 소리, 예, 잡음이 좀 들어가거든요? 좀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여론, 미디어, 그리고 정치인, 기업인들은 프로파간다에 주력한다. 자, 코펜저 불주목파 위원님이 한번 방송에서 멸치와 콩으로 반찬해 먹어라 이런 방송을 제가 잘 봤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영진 그 어, 신세계 부회장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새해 인사를 하면서 멸공이라는 걸 갑자기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죠. 그리고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멸치와 콩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멸공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신세계 이제 그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세계 그룹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투자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뱅가드 인터내셔널입니다.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아이쉐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자, 이거는 한국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 이 아이쉐어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자, 이걸 운영하는 운영사가 블랙록입니다. 자, 블랙록이 투자한 것이죠. 명칭은 이렇게 코리아 ETF로 돼 있지만 자, 신세계라는 건 신세계 질서에서 따온 것이겠죠. 자, 뉴월드 오더를 표방하는 이제 신세계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이죠. 여시제. 자, 보수의 어떤 싱크탱크라고 하면서 자, 만들어진 이 여시제 이제 홍석현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 여시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가리지 않죠. 자, 근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 질서. 자, 이런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자, 뉴 월드 오더죠. 자, 그들은 좌든 우든 어쨌든 뉴 월드 오더를 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보수 싱크탱크라는 이 여시제 이거는 이제 한국판 이제 빌더버그 잘 아시죠? 빌더버그나 이런 스크램 본즈 같은 거 이제 사조직인데 이런 딥스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런 어떤 싱크탱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홍석현이라는 자가 이제 한국에서 이 딥스에서 굉장히 수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삼국회에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자, 이제 리셋 코리아라는 것. 자, 이제 리셋을 자꾸 얘기하죠. 이제 리셋 코리아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하면은 보수고 진보고 가릴 거 없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김무성, 뭐 홍석현, 이명박. 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서로들 뭐 싸우는 척해도 절대로 안 싸웁니다. 이들은 같은 한 원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싸우는 거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아까 전에 그 멸공 얘기한 것은 어떤 더불어 공산당을 겨냥해서 멸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죠? 새로운 세계 질서는 코리아가. 자, 역시 뉴월드 오더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어디서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월드 에코노미 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자, 가짜 팬데믹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 자, 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되기도 한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했습니다. 딥스의 어젠다, 신세계 질서를 문재인이 얘기를 했죠. 자, 신세계 질서, 그레이트 리셋 이런 것을 지도자들 다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자, 그들의 어젠다를 따라가겠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보수 쪽에서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집권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 자, 요새 그 워싱턴 DC가 주식회사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871년도에 그 링컨이 죽은 게 1865년입니다. 자, 그 뒤에 자, 이제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바티칸과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미국 워싱턴 DC가 주식회사로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주식회사 CEO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에는 화이자, 존슨앤존슨, 자, 그리고 보잉, 뭐 JP 모건 체이스. 자, 이 기업들, 자, 딥스, 딥스테이트에서 그런 어떤 코퍼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상층부의 그 제약회사의 최상층부고, 보잉도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JP 모건 말할 필요조차 없죠. 자, 이런 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한국에 이제 어떤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도, 자,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의 투자는 이제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종속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갖고 왔는데, 바이든 연설 보고 이제 극우단체 큐아논. 자, 여기서 이제 극우단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극우단체. 그리고 그 백신 가짜라던 미 극우 방송인 코로나19로 사망. 자, 이거 프로파간다 뉴스죠? 자, 백신을 이제 가짜라고 한다라든지 어떤 큐아논 같이 어떤 진실 같은 거를 이제 폭로하는 이런 세력들을 극우로 몰아갑니다. 자,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울까요? 자, 이런 것들이 극우라고 하면서 자, 극우들은 가짜를 말한다. 프레임을 씌우죠. 이것은 이념이죠, 이념.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공산주의일까 아니면은 어떤 자본주의일까 아니면은 민주주의일까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요새는 멸공이 나오면서 자,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자,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들은. 본질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이들은 이 사람은 지금 헤르만 게링입니다. 그 나치 그 정권에서 이제 공군 작전 뭐 사령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전범 재판에서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나치즘을 국민들이 따르게 했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거는 나치즘과 상관이 없다. 자, 나치즘도 하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나치즘과 상관없다. 그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다. 이건 나치즘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할 수 있고 군주제는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인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공포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인민들을 겁먹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2020년이죠. 2020년 8월 29일 날 베를린 연설에서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념에 사로잡혀서 싸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돌려서 애둘러 얘기한 것이죠. 어떤 전체주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념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자, 만약에
그 백신 반대, 그 사람들이 백신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사기를 얘기한다면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이게 생겼나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코로나 사기를, 이 공포를 이용해서 전체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저들은 본질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서로 싸우게끔 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왜 공산화 같은 이런 사회가 됐는지에 대한 본질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코로나 독재를 하는지, 왜 백신으로 학살하는지, 이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원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반딥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딥스. 멸공이 아니라. 반딥스는 딥스의 어젠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산당을 없앴더니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당을 창설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뉴월드 오더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딥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멸공을 했는데 더 무서운 것이 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념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그것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반딥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린 것이에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강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딥스테이트와 인류와의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 이 그림으로 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백악관이 어떤 이런 악어와 같은 괴물이 돼 있죠. 그리고 5G 타워, 플로라이드, 불소를 이제 물에다 넣고, 수돗물에. 그리고 엔들리스 워, 자, 끝없는 전쟁. 그리고 이제 IRS, 국세청에서는 세금으로 강탈해가고, 자, 이 비행기는 캠트레일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딥스테이트가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딥스테이트란 용어 자체가 이렇게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암약하는 군부 세력이나 뭐 정보기관 등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수분 권력 집단. 자, 민주주의란 걸 이들이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뒤에서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인은 자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을 하는 금융인이나 은행들이 더 힘이 있죠. 은행가들이. 자,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고, 그 두 개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그 선택지 안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조차도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짜 민주주의죠. 그래서 딥스가 존재하는 한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 사진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피플, 이 안에 있습니다. 인구는. 대부분의 민중들은. 자, 이 피라미드의 가장 하층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고, 그리고 뭐 군대, 뭐 경찰, 그리고 뭐 미디어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이제 고버먼트,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자, 정부는 좀 밑에 속하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정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도 있고, 여기 뭐 IBM도 있고, 이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기업 정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사실 기업 정치입니다. 근데 뭐 자본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군주제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딥스가 있는 한 어떤 체제 안에서도 여러분이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보다 나라들을 컨트롤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좋습니다. 기업을 위에다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보면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IMF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국세청, 그리고 이제 BIS 같은 경우는 결제은행입니다. 자, 스위스 바젤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싱크탱크에서 합니다. 싱크탱크. 아까 말씀드린 뭐 300인 위원회나 빌더버그 같은 거, CFR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300인 위원회. 이 싱크탱크도 몇천 명이 됩니다. 이 싱크탱크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300인, 딱 300명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자, 이 300명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13개의 로열 패밀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왕실들, 영국 왕실을 포함해서. 자, 이 상층부는 누가 위다라는 것은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왕실보다 이제 로스차일드가 더 위에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이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을 뽑아야 되냐, 윤석열을 뽑아야 되냐, 아니면 뭐 허경영을 뽑아야 되냐, 정치인 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세상이 안 바뀝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념 싸움, 그리고 분열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딥스의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하면은 이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가 있죠. 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계속 분열시키는 것이죠. 자, 시온의 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온의 정서는 다 맞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도 약간 역정보가 속해 있습니다, 사실. 자, 유대인의 음모라는 것. 자, 유대인들은 사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언론을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장한다. 그리고 뭐 대중을 이제 오락 같은 거에 심취해서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의 정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